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마에 보셨나요? 경제 전문 BJ 럭키제입니다. 오늘은 남선 알미늄 가져왔어요. 생소한 종목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 이낙연 관련주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씨가 확실히 경선에서 압도할 것 같은데 굳이 격차가 심한 이낙연 씨 관련주 볼 필요가 있나요? 한번 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이낙연 씨 관련주예요. 사실은 이낙연 씨 관련주로 해서 당대표 시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로 대선 주자로 언급될 때마다 급등을 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급등을 하다가 최근에는 어떻게 됐죠? 대선 주자로서 점점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 지지율은 높아져가고. 그래서 다들 판단하시기를 어떻게 판단을 하신다? 이재명 씨가 민주당에서 당연히 대선 주자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된다? 주가가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뭐 당대표라든지 대선 주자로서의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한 적도 많았었죠. 하지만 그때 가격 대비해서 말 그대로 올 초 기준에서는 반토막보다 훨씬 더 나 있는 상태고요. 지금도 추세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하지만 어떻다? 저는 경선에서 이낙연 씨가 나와서 이재명 씨와 뭔가 겨루면서 이재명 씨의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그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낙연 씨 관련주가 충분히 반등해서 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 한번 살펴보시죠. 자, 현재 보수는 어떤가요? 보수 쪽은 정말 강력하게 윤석열 씨가 압도적으로 1위를 할 거라는 게 다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어떻다? 유승민 씨 같은 경우 지지도가 워낙 낮지만 유승민 관련주 3일기업공사 급상승 3일기업 한번 볼까요? 자, 주가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와, 엄청나죠. 최근 들어서 왜 이렇죠? 유승민 씨 지지도는 엄청나게 낮아요.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경선 과정에서 이래저래 뭐 두각을 나타내고 지지도를 높일 수는 있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윤석열 씨 지지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윤석열 씨에 대한 이런 지지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윤석열 씨로 대선 주자를 몰아가야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최근에 유준석 씨가 너무 핫해졌잖아요. 그 과정에서 어떻다? 이준석 씨가 유승민계였다. 유승민 씨랑 친하다. 이런 부분 때문에 유승민 씨 지지도가 증가할 것이다. 그런 개념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다? 그 여론조사 결과만 봐도 아시겠지만 유승민 씨 지지도가 이낙연 씨보다도 월등히 낮아요. 하지만 주가는 어떻게 됐다? 이렇게 상승해서 가고 있다. 왜냐? 경선에 대한 기대 심리. 물론 대부분 99% 유승민 씨가 보수 대선 주자 후보로 못 나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경선 과정에서 두각이 되고 지지도가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은 있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 씨 관련주도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도 이낙연 씨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딱히 이낙연 씨가 지지도가 상승하는 부분도 없고 지지도는 떨어지고 관심을 못 받고 있지만 경선에 만약에 달린다 그러면 이재명 씨의 불안한 부분 뭐 과거에 이런저런 사고 많이 치셨잖아요. 뭐 물론 현명하게 뭐 빠르게 움직이고 정책을 잘 내어놓는 부분 인정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좀 많아요. 이재명 씨 그와 관련해서 이낙연 씨는 좀 점잖은 부분 그리고 본인의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 부분 본인의 장점이 경선에서 나중에 드러나는 순간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씨 관련주도 지금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조정을 받다가 다시 급반등으로 해서 충분히 상승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남선알미늄 우리가 정치 테마주로 접근하기 때문에 재무제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재무제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기업 자체도 딱히 나쁘진 않아요.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죠.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최근 코로나 부분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줄어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적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리고 올 1분기는 어떻죠? 69억 말 그대로 작년 한 해의 절반 이상 70%가량이네요. 2020년도의 70%가량을 올 1분기에 달성을 했다. 그 말인즉슨 추정치가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지금 올해 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제 판단하에 그거의 18년도 좋았던 시절만큼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복잡하죠? 머리 아프시죠? 그냥 좋은 기업이에요. 적당히 좋은 기업. 하지만 재무제표 상태로 급상승을 갈 종목은 아니긴 하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 상태는 어떻다? 주가가 이렇게 올랐던 부분 자체가 이낙연 씨 관련주 테마로서 올랐기 때문에 기업적 가치가 이 가격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진 않고요. 하지만 어떻다? 지금 최근에는 많이 조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충분히 이낙연 씨 관련주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진다면 충분히 급등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매도 타이밍 알려드릴게요. 저는 지금 이 종목을 하루 이틀 사이에 주가 흐름 상황을 보고 요 위에서도 잡을 의향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매수를 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한테도 여기서 1차 매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밑에 보시면 약간의 약한 지지죠. 강력한 지지는 아니지만 3,500원 선에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500원 선까지 내려오면 말 그대로 30% 50%까지 물량을 늘려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그 밑에까지 이제 3,000원 선까지 오면 물량을 좀 많이 늘리시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하락할 확률은 적다라고 보고요. 35,000원 선에서 무조건 매수를 하신 후에 제가 봤을 때 경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낙연씨 관련주 급반등 한번 할 상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000원 선, 요 정도 선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해요. 예를 들어서 3,500원, 3,600원 선에서 매수를 한다 치면 10몇 프로, 20% 가까이를 먹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 위로 가더라도 사실상 4,200원 선에서 4,500원 선 사이 저항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걸 뚫을 수 있을지 뚫을 수 없을지 저는 장담까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어떻다? 지금 당장 그때 그 상황을 보시고 가볍게 뚫고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들고 계시면 되고, 저항선을 만난 뒤에 무언가 다시 하락 반전되는 차트를 그리면 그때 매도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다?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급반등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26,000원대 매수도 충분히 좋고요. 25,000원 선에서 매수를 하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를 하셔서 적어도 저는 요 정도 선 4,000원 선, 4,100원, 4,200원 선 이상은 충분히 저항선 만나기 전까지는 가볍게 올라 반등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접근을 하시고요. 만에 하나 이낙연 씨가 지지도가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씨랑 붙어서 지금은 2위지만 이재명 씨 지지도를 향해서 급하게 지지도가 높아간다 라고 판단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말 그대로 여기의 저항선도 쉽게 뚫고 상승할 확률도 충분히 높습니다. 덕성 때도 그랬죠? 덕성 때도 정말 예상외로 윤석열 씨 지지도가 급상승을 하는 바람에 8,000원, 만원에서 3만원까지 너무 가볍게 가버렸어요. 얼마 전에도 가장 최근에 제가 정치 테마주로서 많이 먹었던 게 삼보산업인데, 삼보산업도 그래요.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급상승해서 며칠 사이에 수익을 많이 본 종목이죠. 충분히 남선알미늄, 이낙연 씨 관련주도 그럴 확률이 존재한다고 보고요. 지지도가 그렇게 급상승하는 게 아니라면 적당히 수익을 보시고 빠져나오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는 단기간 내에 고수익을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하시고요. 대신 항상 무리를 하지 마십시오. 삼보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당대표까지는 안 나왔고 이준석 씨가 당대표가 당선이 될 거라는 건 너무 확실시 됐지만 6월 11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미리 꺾여버렸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대로 급상승 너무 가파르게 급상승을 한 경우에는 어떻다? 실제 호재가 너무 드러나 있어. 너무 드러나 있고, 그러면 호재가 발표되기 전에 미리 꺾인다라는 부분, 이 부분 예상하고 투자하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날 매도를 안 하신 분들,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매수 추천을 드렸을 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잘하신 거겠지만 여기서 매도를 안 하셨다면 여기 첫날이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바쁘신 분들은.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까지 매도를 안 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제 방송을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네요. 항상 대선 테마주 뿐만 아니라 모든 테마주 호재, 악재 기준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호재가 미리 드러나 있을 경우에 호재 발생 시점보다 먼저 주가가 꺾일 수 있다는 점 예상을 하시고요. 급상승 시작하는 부분도 미리미리 예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남선 알루미늄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시츄에이션을 설명을 드리면, 경선 얘기가 나오고 경선 날짜가 정해지기 전에 급반등을 미리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쭉 가다가 막상 경선도 시작도 안 했는데 주가가 꺾이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확률적으로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예상을 하시고, 꺾였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런 부분도 대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요즘 트렌드상 조금 빠르게 움직여요. 그런 부분 예상을 하시고, 매수도 아직 경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준비를 미리미리 해 두셔야지 요번에도 놓치지 않으시겠죠. 자, 덕성 5배 못 드신 분들, 삼보산업 급등할 때 못 드신 분들, 물론 강하게 가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낙연 씨 지지도가 그렇게 급상승할 것 같진 않아. 하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수익 요번엔 꼭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이상 경제 전문 BJ 럭키 제이였습니다.